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LC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8월 13일 일요일 날 있었던 시험에 대한 총평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8월 13일 날 시험을 보신 분들도 물론 정리하는 느낌으로 꼭 보셔야 되는 강의이긴 하지만 오히려 가장 최신 시험인 8월 13일 시험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8월 27일 시험을 봤을 때 사실은 최신 경향 분석이 안 돼 있으면 곤란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을 안 보신 분들이 더 필요한 강의가 총평 강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비록 8월 13일 시험을 분석해 드리겠지만 사실 목표는 8월 27일 시험이거든요. 아무래도 방학 때 공부하시는 분들은 8월 말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해오셨을 거기 때문에 물론 8월 13일 시험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8월 27일 시험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목표된 성적을 이룰 수 있도록 조금 제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강의를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C가 좀 약하시거나 최근에 LC 난이도가 좀 올랐기 때문에 LC 준비 방법이나 공부 방법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총평을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난이도를 좀 봐드릴게요. 모든 선생님들이 총평 강의할 때 난이도를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좀 주관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같은 선생님들끼리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웠다, 이 부분이 조금 더 쉬웠다는 부분이 있고 학생들의 경우에서도 본인 이제 2가 좀 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3, 4가 더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고 또 3, 4가 좀 강하신 분들은 2가 어려워졌을 수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1 빼고 다 어려웠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의 어떤 시험을 좀 분석하건대 경향을 좀 보고 난이도를 보자면 펄2는 이제는 뭐 거의 중간 난이도로 고정이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도 크게 어려웠던 표현은 없었지만 사실 이번 달은 표현이나 어휘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이 나왔는데 오히려 배경 쪽에 있는 사물들이 답이 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당황하셨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난이도를 중정도로 잡아봤고요. 펄2는 지난달부터 조금 난이도가 많이 올라서 근데 이건 워낙 지금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 부분이라 구토익에서 신토익 바뀌면서 3, 4에서만 지금 신토익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사실 구토익을 하다가 신토익을 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부분이 펄2에서 난이도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우 속도도 빨라졌고 영국식의 비중도 좀 늘어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회성 답변이라고 해서 정말 말 그대로 해석을 열심히 하셔도 우리말로 봐도 이게 답이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채점을 해보면 2가 많이 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2가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3, 4는 지난 시험하고 큰 차이가 없긴 합니다만 여전히 의도 파악하는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었고 또 보기도 좀 길게 나온 것들이 있고 특히 펄3 같은 경우는 성우 속도 이런 것들이 빨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상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펄3가 조금 더 어려웠다는 평가도 있지만 비슷한 난이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7월 30일 시험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좀 다소 증가한 느낌이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RC 쪽이 조금 난이도가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수월했다면 LC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약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난이도보다는 어떻게 시험이 나왔고 또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될지 훨씬 더 중요하겠죠. 펄2부터 볼까요? 펄2는 1인 사진이 4개, 2인 사진이 하나, 그다음에 사물 풍경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사물 풍경 사진이 원래 좀 어렵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로 집중력도 좀 떨어지지만 사실은 사물 명칭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험은 조금 사물 문제는 좀 쉬웠던 것 같고요. 오히려 1인 사진이 4개가 나와서 비중이 좀 크긴 한데 사실은 이제 사람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물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어의 수준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상세하게 좀 볼까요? 어떤 게 나왔는지. 이제 그걸 보기 전에 이 앞부분은 갑자기 스텝 3이 나오니까 좀 놀라셨을 수 있는데 저 0단기 교재 중에 파란색 0단기 기술서라는 교재가 있어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번 시험하고 조금 연계가 되고 또 설명을 잘 해놓은 부분이라 제가 좀 잘라왔거든요. 기술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보시면 한 명이 나오는 사진에서도 사물이나 배경 묘사가 정답이 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진짜 그랬었는데 그래서 한 명 사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동작이나 사람의 외모적 특징만 보는 게 아니라 의외로 사이드나 옆에 있는 사물의 특징들이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하기는 사람 사진으로 분류를 하지만 어쩌면 사물 사진처럼 사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니까 그런 게 이제 총 4개의 1인 사진 중에서 2개가 그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사실 옆에 뭐 화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전거가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 그림이 있었는데 사실 워낙 자전거 주차, 뭐 자동차 주차는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 물론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던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전거 쪽도 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 위주로 보니까 그래서 요 예문들은 사실 시험 예문들이 약간 변형한 거긴 합니다. 아무래도 저작권은 지켜져야 하니까. 그래서 뭐 거의 내용은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두 명 앉아 있었을 때 걔네들이 벤치 위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지만 이거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죠. 사람이 주인공이 된 거니까. 근데 이제 의외로 자전거 쪽을 주인공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전거가 나란히 주차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물 쪽의 특징들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런 형태가 있었던 게 또 한 사람이 무슨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을 묘사하자면 그분이 요리들을 보고 있다. 접시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 있지만 또 이번 시험은 오히려 테이블 쪽이 주인공이 돼서 테이블이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여자 앞에 또는 뭐 남자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나오는 사진에서 이렇게 수동태가 나올 수도 있고 사물 주어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 위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OX를 하는 쪽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비책을 좀 보자면 오답소거법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답 위주로 가기보다는 보기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아닌 것들은 X를 해주고 모르면 세모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세모가 너무 여러 개 나오면 안 되겠죠. 막 3세모 이런 망하는 건데 세모 하나 정도는 괜찮죠. 세모 하나에 뭐 X 3개를 해버리면 그 세모가 정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보기 하나는 과감하게 세모 처리해서 버리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펄투어는 6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투자하기도 좀 그렇고 안 하기는 되게 불안하죠. 그래서 뭐 받아쓰기를 하시거나 따라 읽기 하시거나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펄투어는 문장 구조가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죠. 그러니까 명사, 동사, 명사의 어떤 순 또는 명사, 동사, 전명구라고 부르죠. 전시자 다음에 명사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리듬을 타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든 단어를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뭐 따라 읽기를 하든 받아쓰기를 하든 간에 여기에 세게 발음되는 명사, 동사만 쫓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하실 때 너무 꼼꼼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강하게 발음되는 명사, 동사들을 의미하고 소리로 익혀주시면 되게 좋은데 처음에 이제 뭐 받아쓰거나 하는 것들이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소리로 단어를 알지 못하면 OX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때 답만 되는 거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틀린 문제만 보지 마시고 펄투어는 문제를 많이 못 풀잖아요. 솔직히 뭐 100개씩 풀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한 개를 풀어도 정확하게 보기들을 보면서 명사, 동사 특히 강하게 발음되는 단어들을 뜻을 모르는 건 익히시고 큰 소리로 좀 따라 읽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했었던 걸로 좀 연습을 하자면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리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거지만 이게 소리로는 좀 다르게 날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sitting 같은 경우도 이 모음사의 태는 또 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식이 되면 이게 sitting 이렇게 되지만 이게 또 미국식이 되면 sitting이 되기도 하고 sitting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성우들의 발음을 갖고 내가 아는 어휘들도 정확한 발음으로 익히실 필요가 있고 이것도 이제 리듬을 타겠죠. they는 좀 약합니다. they are sitting 이렇게 올라가요. 떨어져요 이게. 약간 연음되겠죠. on a bench 이렇게 올라가는데 on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bench하고 sitting이 중요한 거죠. 물론 쉬운 단어긴 한데 이게 어려운 게 걸린다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하게 발음되는 명사, 동사 위주로 정리를 좀 하자. 마지막, 자주 나오는 어휘를 정확한 발음과 강세로 정리를 해서 발음은 조금 우리가 네이티브처럼 못 낸다 하더라도 강세 같은 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양이 뒤쪽에 오는 단어들이 좀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나왔던 명사하고 동사를 좀 보자면 제가 이게 마지막 문제로 나왔었는데 가로등이 나오는 풍경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로등이 램프 포스트이지만 이게 램프가 불이고 포스트가 기둥이잖아요. 근데 이 PP가 같죠. 이렇게 같은 단어가 나왔을 때 앞쪽에 있는 자음은 발음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램프 포스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발음이 거의 램포스트 이렇게 발음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온 건데 사실 그 세차하는 그림에서
세차는 동작이 아니라 이제 차의 입장에서는 세차를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물을 뿌린다 그럴 때 우리가 스프레이를 쓰는데 이렇게 수동 진행형으로 써서 동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쉬운 표현은 아니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being은 조금 세게 하는데 being sprayed 이렇게 좀 세게 발음하고 특히 이 being이라는 단어 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신경 쓰셔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휘들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면 이런 기출 어휘들은 반드시 정리하셔서 내 걸로 만드는 게 다음 시험 대비하는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문제는 파트 1이 아니고 파트 2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파트 2인데 평소에 회화 공부를 좀 하셨거나 아니면 토스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조금 나은데 아무래도 글로만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편입 준비를 하셨거나 뭐 공무원 준비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LC가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눈으로는 뻔히 보이는데 이게 소리로 들으면 너무 빠르니까. 일단 출제 질문 유형들을 좀 보면 의문사 문문이 12개니까 많이 나온 편이죠. 보통 10개에서 12개 사이에 나온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비의문사 문문이 1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의문사는 의문사 자체가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조금 쉽다고 보고 의문사가 없는 것들을 해석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어렵다고 보는데 보통 이제 2개씩 나오죠. 근데 좀 특이한 게 when이 1개고 y가 3개가 나와서 y가 나오면 조금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비의문사 문문은 적절하게 잘 나왔는데 지금 선택 의문문이 좀 적고 청의문이 조금 하나 정도 늘게 나왔죠. 이건 일반 의문문이라고 부르는데 비동사, 조동사 의문문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청의문이나 선택은 좀 쉽거든요. 패턴이 좀 정해져 있고 이번 시험에서도 선택은 2개를 고르게 한 다음에 하나가 그대로 나오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청유문도 뭐 승낙 거절의 답을 찾으면 되지만 이 비동사나 조동사는 뒤에 걸 해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부담이 됐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질문도 중요하지만 답들이 워낙 우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특징 좀 볼까요? 뭐 지난달도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가지긴 했었는데 간접 오해성 답변이 너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돌려주니까 가끔 이렇게 한국말 해석을 보고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막 우리말로 설명해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를 조금 봐드리면 뭐 좋은 식당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can you로 들어가는 뭐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뭐 질문은 쉽게 들으셨을 텐데 답이 이제 예전 같았으면 뭐 승낙 해줄 수 있다 거절 안 된다 이렇게 했겠지만 이번엔 답이 내일 도시락만 먹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건 뭔 얘기예요. 도시락만 늘 먹는다는 얘기는 식당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뭐 예를 들면 좋은 고깃집이 있어요. 전 채식주의자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라는 얘기죠. 채소만 먹어서 잘 모른다는 얘기지. 뭐 그렇게 몰라서 추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른다류의 답변들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지만 이것들이 점점 진화를 거듭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냥 모른다에서 뭐 물어봐라, 확인해봐라, 뭐 누가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뭐 표를 보세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을 보세요. 이런 거에서 이제는 잘 모른다를 저는 딴 것만 해서요.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쩌면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오답 제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여전히 예전에 여러분이 배우셨던 오답의 유형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들 이렇게 총평한 거 보면 거의 이제 정답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오답들을 좀 여러분들이 갈고 닦으셔서 XX 세모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오답 제거 연습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업 때 제가 그 OX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질문도 좀 길어졌고 답변의 길이도 좀 길어진 느낌이라 체감 난이도가 올랐을 거고 성어의 말 속도도 이제 많이 빨라져서 조금 이제 빠른 말 속도에 좀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식 발음도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제가 시험장에 가서 봤을 때 의문사 문문 2개가 하필이면 where 의문문이 영국식이 제일 세게 걸리는 건데 얘가 2개가 다 영국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where 같은 경우도 원래 발음은 where이지만 영국식은 받침에 나오면 알아 안 하죠. 그래서 되게 딱딱하게 들리는데 그래서 이게 발음이 where이 아니라 약간 왜 이게 더 빨라지면 왜처럼 들려요. 아 where이 왜구나. 를 모르면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이거 아니고 발음 자체를 이제는 영국식, 미국식으로 따로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토익이.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스크립트를 보고 익히시는 건 좋은데 이제 성어의 발음을 그대로 흉내내서 따라 읽는 쉐도잉 연습들이 중요한 이유가 이런 영국식, 호주식 발음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소리로 좀 익히는 공부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시험에 나온 거 좀 변형한 문장을 보면 이게 where이 아니라 발음이 왜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이렇게 where can I 이게 연음되죠. where can I purchase가 아니라
purchase 이렇게 발음되고 떨어집니다. a good car 아니라 car 이렇게 발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들으셔야 될 거는 어디냐, 샀느냐, 차 이렇게 세 개를 듣고 실제로는 가게를 추론해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앞에 있는 의문사를 놓치면 전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영국색에 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대비할까요? 8월 27일 시험 이렇게 이제 투가 어려워졌는데 이렇게 넉넉히 당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제가 아까 OX법 얘기도 해드렸지만 사실 제가 수업 때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그러니까 보기를 아무리 잘 들어도 사실 질문을 모르면 답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고 많이 따라하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따라 읽고 많이 여러분들이 쓰셔도 그 표현을 시험장 가서 못 들을 수 있거든요. 외워두지 않으면. 두 번째, 이게 단어별로 듣는 게 아니라 파트 1은 단어별로 듣지만 파트 2는 워낙 뭉개져서 덩어리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개별 단어가 아니라 제 생각에 이렇게 빈출 표현 덩어리, 그러니까 이걸 청크라고 불러요. 이게 덩어리라는 뜻인데 이렇게 외우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공부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점수대가 낮으신 분들은 고치기가 더 편해요. 이미 점수대가 있는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성어의 발음을 최대한 비슷하게 흉내내되 쉐도잉은 좋은데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예 묶어서 외워버리면 이걸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로 해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국어 들을 때도 제 말을 한 개 한 개 끊어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장 단위로 들으시는 이게 사실 제일 좋은데 문장 단위로 듣는 게 그게 어려우니까 자주 나오는 표현을 외워두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왔던 좀 중요한 청크들을 좀 보자면 그러니까 이 청크라는 게 모든 여러분이 보시는 그 교재라든가 문제집들이 전부 토익 시험을 기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복습하실 때 그렇게 외우셔도 상관이 없어요. 꼭 기출 표현을 모르셔도.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좀 나왔던 것 중에 would you mind 있죠. do you mind? 되게 유명한 말이죠. 이 mind가 싫어하다, 꺼려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답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이나 뭐 허가를 구할 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창문 좀 열어줄래요? 그럴 때 would you mind? 뭐 열어줄래요? 그럼 opening the windows 이렇게 쓸 텐데 이제 중요한 게 답이에요. 이게 싫어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yes라고 하면 싫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거 보통 얘기할 때 반대로 하죠. no라고 하면 싫지 않아요가 돼서 승낙이 되는데 no도 나오고 이번 시험에 no가 나왔죠. 그 다음에 not at all, 이게 미국식으로 하면 not at all인데 영국 발음으로 하면 not at all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발음을 다 보이죠. 완전 싫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 싫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승낙의 의미를 약간 반대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구문이고요. 그럼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여기까지가 되게 유명하죠. 우리가 what 그러니까 글자로 막 써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음원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저작권 때문에 음원을 못 들어서 what type of가 있고 what kind of가 있고 what sort of인데 이게 약간 빨라지면 what sort of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n 다음에 d 발음을 안 해서 what kind of 이렇게 부드럽게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걸 세트로 외우시고 뒤에 명사만 갖다 붙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책 그러면 what kind of 북이 되는 거고 어떤 종류의 차 그러면 what kind of car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이제 car가 나왔었는데 그럼 사실 이것만 들으면 돼요. 앞에 건 몰라도 what kind of은 버리고 뒤에 있는 명사를 들어라. 그럼 차면 차를 그대로 좀 너무 쉬우니까 이제 이번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차 중에서 이제 승용차들 우리가 흔히 세단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발음이 세단이 아니라 강세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발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단 이렇게 외우면 망하는 거고 이게 발음이 거의 sedan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외래어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워낙 많이 나오죠. 왜 취소했습니까? 토익에 나오는 행사는 거의 다 취소인 것 같아요. 왜 뭐 지연이 됐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거 세트로 외우시면 좋겠죠. Why 떨어져요. Why did you cancel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should는 보통 의무보다는 권유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거든요. 근데 and 다음에 t 발음이 약하니까 이제 shouldn't we가 아니라 거의 shouldn't we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권유할 때 쓰니까 이런 것처럼 승낙 거절의 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더 많아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갖고 왔고 이런 표현들이라 전통적인 답, 이거 이제 짝꿍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짝꿍들하고 질문들을 잘 연결시켜 놓으면 굉장히 투가 강해집니다. 이거 언제 할까 생각하지만 끝이 있어요. Part 2 질문은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서 평서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질문들은 거의 한 번씩은 다 나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뭐 왼손잡이도 계시죠.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청크 학습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많이 외우자 표현을, 빈출 표현을, 정확한 사운드. 두 번째는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때 이제 오답 소거법을 써서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플랜 B인데, 이것도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통적인 방식, 여러분 이제 수업 때 많이 배우셨던,
의문사 문문은 예스도가 안 돼요. 이번 시험 제가 계산해봤는데 두 개나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사 발음 함정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영화를 주고 뭐 이사 가다 전혀 다른 의미지만 발음이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다음에 연상 함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험에 커피 머신이 나왔었거든요. 그 커피만 듣고 이게 나온 거예요. 뭐 슈거 플리즈 물론 뭐 슈가하고 크림이 실제 시험에서 나왔지만 약간 변형을 시켰는데 설탕 주세요. 그러니까 설탕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데 커피만 한 개 듣고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대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오히려 하나의 단어를 듣고 그 단어 때문에 함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리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 이게 우웅 들리니까 정말 아는 것만 들리잖아요. 그래서 뭐 27 who coffee 이러면 이 커피가 너무 소중한 거지. 어떻게 들은 커피인데? 그럼 그것만 생각하게 돼요. 그럼 나도 모르게 보기 중에 뭐 슈거, 크림 이런 게 나오면 찍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카피가 나와도 찍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잘 들을 수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함정을 만드는 게 토익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단어를 듣고 상상해서 찍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전체 문장을 기억해 두셨다가 최대한 많이 해석을 해서 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빈출 짝꿍 답변도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각각의 질문은 모두 짝이 있죠. 이게 다 교과서마다 나옵니다. 우리 뭐 영단기 기본서를 봐도 있고 다른 책 기본서나 뭐 스타트 책을 봐도 나오는데 선택 의문 같은 경우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했고 여기 이제 T가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잘못 들어갔네요. 커피냐 T냐라고 물었을 때 5월은 사실 안 들리니까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도 있고 그쵸? 뭐 T를 골라도 되고 커피를 골라도 이번에도 이런 형태의 가장 초보적인 선택 의문이 1번 문제로 나왔었거든요. 7번 문제로. 그다음 의문사 문문들도 여전히 많이 나오는데 우회 답변도 있지만 정석대로 나온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뭐 기차 출발 시간을 물어서 시간을 줬을 때 뭐 10시다. 이유를 물었을 때 뭐 because가 지난달도 사실 Y 문제에 because 답이 2개나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도 because가 나와. 사실은 선생님들이 강의할 때 Y는 because보다는 투부정사나 so that절이 더 잘 나온다. because 오히려 오답일 수 있다.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시지만 이런 것도 요즘 거의 정석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후로 물었을 때 정말 뭐 사람 이름이 나오는 이런 쉬운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수대에 따라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점을 받으셔야 되고 이런 분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700 정도 노린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 평서문이나 이런 일반 의문문들은 조금 약간 버리는 카드로 쓰고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들 있죠. 의문사, 선택, 청유 이런 문제들이 뭐 15문제 이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최대한 따내셔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모른다라고 답하는 건 질문에 관계없이 답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뭐 예를 들면 복사기가 꺼져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뭐 확인해 보겠다 이런 그러니까 뭐 물론 변형을 한 문장이긴 한데 그래서 책 같은 게 들어가면 답이 잘 되죠. 우리가 뭐 확인해보다의 책, 뭐 알아보다의 뭐 물어보다 이런 거 ask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확인해보다 find out 이런 것들이 답이 잘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표현들을 정리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사실 이번 달은 모른다 표현이 좀 덜 나오긴 했지만 그 얘기는 결국 다음 8월 27일 시험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책에 보면 정리가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모른다 표현은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이 잘 되니까요. Part 3로 가볼까요? 이제 2는 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올 것이고 Part 3 같은 경우는 초보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게 문제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먼저 요약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흔히 뭐 10개를 얘기하시는 멀티태스킹이 뭐 맨날 하는 사람이야 쉽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듣기가 잘 안 되는데 눈으로 보고 답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습이라는 게 필요한데 LC는 전반적으로 RC처럼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안 되는 거지만 계속 훈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글쎄 훈련이 오히려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달리기 같은 것처럼 뛰다 보면은 기술을 터득하게 되죠. 이게 어떻게 해야지 좀 덜 어떻게 보면 체력이 소비가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페이스 유지를 잘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Part 3 트렌드를 좀 볼까요? 패러프레이징의 Part 3는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표현이 그대로 보기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보통 Part 3는 3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잘 요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다 유형이 있거든요. 이게 앞에 뜨는 문제, 가운데 뜨는 문제, 키워드가 있는 문제. 두 번째는 긴 보기를 미리 좀 보셔야 되고 세 번째 이제 들으면서 답을 찾는데 하나 더 하자면 답을 찾아서 그걸 또 잘 바꾸셔야 돼요. 다른 말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작성하다의 complete으로 해서 fill out으로 나온 것도 있었고 이걸 끝내다라고 해서 come to finish가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동의어들을 정리를 좀 미리 해두셔야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뭐 음료 같은 걸 들려주고 실제 답은 음료를 더 크게 맞는 refreshment 그러면 다과라고 해석을 하죠. 다시 프레시하게 해주는 거니까. 요렇게는 되게 많이 바뀌죠. 스낵 나왔을 때 거의 refreshment, 그러니까 이게 거의 자동 반사인 것 같아요. 약간 정말 반사적으로 베버리지하면 바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현장 가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이번에 시험장 가서 느꼈는데 진짜 이게 중간에 멀티태스킹을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진짜 제가 베버리지 했는데 제 앞에 있는 분이 바로 찍더라고. 문제제 체크하니까. 그래서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은퇴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저야 뭐 약간 노련한 약간 노장이라면 젊은 분들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그다음에 의도 파악하는 문제는 원래 어려워요. 이게 해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라 이번 시험에도 의도 파악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한 700 정도를 목표로 하는 약간 좀 점수대가 좀 아래에 있는 분들은 의도 파악보다는 신토익 중에서 시각 정보 연계 문제가 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의도 파악하는 문제는 이제 정말 만점 가까이 가셔야 되는 분들이 넘어야 할 어떻게 보면 최후의 산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후 문맥을 봐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들으면 답이 바로 나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앞뒤 상황을 봐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들으면서 바로 해석하는 평소에 지문 직청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직청 직해 훈련을. 그러니까 유형으로 풀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기술반이라는 수업도 하는데 기술반에서도 의도 파악은 기술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각 정보는 쓰는데. 그러니까 기술이 유일하게 안 들어가는 문제가 의도 파악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펄3는 이제 거의 의도 파악은 2개가 나오고 시각 정보 끝에 3개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고정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시 좀 볼까요? 시험에 어떤 게 나왔는지. 뭐 제가 비슷하게 좀 변형을 시킨 건데요. 이제 질문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다운표 안에 들어가는데 뭐 여자분이 얘기했다고 칩시다. 사실은 오늘 복사를 다 못했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모르는 거죠. 이것만 들어서는 앞뒤 상황을 봐야 되는데 특히 펄3 같은 경우는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자 대사보다는 남자가 운을 띄워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풀다 보면 약간 보여요. 이게 어디서 나올지. 예를 들면 사실 오늘 복사를 다 못했어. 이런 건 이제 언제 잘 나오냐면 뭔가 상대방이 제안을 하거나 부탁 같은 거 할 때 약간 좀 딴지를 걸 때 써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숙제 좀 해. 그랬더니 선생님 어제 숙제도 못했거든. 이렇게 약간 제안을 거절하거나 핑계를 대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요일날 시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왔었죠. 약간 변형을 한 거지만 남자분이 부탁을 합니다. 회의실 의자 좀 정리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분이 사실 오늘 복사를 다 못했습니다. 거절한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사실은 제안을 부탁을 거절하다고 나올 수도 있었지만 보기가 좀 어렵게 나온 거예요. 다른 계획을 제안하기 위해서로 나오는데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설명이 좀 돼 있는데 남자가 부탁한 일을 거절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자가 부탁한 일이 아니라 나는 좀 더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다른 계획을 돌려서 얘기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자체도 어렵지만 보기 자체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까다로운 게 또 이 의도 파악하는 문제의 특징이라 요거는 조금 내공이 쌓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문장 형태 긴보기도 비중이 많이 드러나서 이제 보기도 미리 요약하는 연습, 명사 동사 위주로. 시각 정보 연계는 조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약도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데고 이번 시험은 또 표하고 그래프 위주로 나와서요. 뭐 세탁비 같은 가격표도 있었고 상품 뭐 할인해 준다는 사무용품으로 광고지도 있었고 박물관에서 추가 활동 비용 나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평이한 형태의 문제들이 많았었고요. 뭐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약간 변형을 한 거긴 한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세탁 가격표로 나오는데 제가 좀 변형을 시켰고요. 시각정보 연계 문제 푸는 방법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나와 있는 이 답을 직접 말하면 안 되죠. 말하면 함정이 되고 왜냐하면 표를 보고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절대 말을 안 해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이 그대로 표에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 이건 말 안 해주니까 버리면 돼. 오케이? X 해버리시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남자가 무엇을 살 건지는 얘기를 안 해주고 금액으로 요게 남아있는 항목이니까 여기 보시면 저 이걸 구매하려고 하는데 50불 맞죠? 그럼 50을 듣고 바로 샌들로 가시면 돼요. 맞다라고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기 중에 나와 있는 항목을 버리시고 요쪽이 언급되면 바로 찍으시면 되는데 이게 약간 1차적인 거고 여기서 사실 변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쿠폰이 있거든요. 그래서 10% 할인 이러면 더 어려워지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머지 항목만 들으면 답을 구할 수 있게끔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여러분 정답 맞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결책을 좀 볼까요? Part 3 이제 27일 날은 어떻게 대비할 건지. 첫 번째 문제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게 빨리 나와야 다음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워낙 앞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 달도 시험을 좀 분석해 봤더니 뭐 디스커싱이 나오면 주제죠. 주제 찾는 문제. 요런 문제 모양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제를 읽지 말고 이미지로 보면 딱 이건 주제잖아. 초반에 노래. 그러니까 각각의 문제 모양이랑 유형이랑 풀이법 이 세 가지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일치가 돼야 돼. 세 가지가. 그래서 주제가 뜨면 초반에 명사, 동사, 공략 이렇게 빨리 찍으시면 돼요. 이게 두 문제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어디냐 또는 소속이 어디냐, 뭐 누구냐 이런 초반에 나오는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장소가 어디냐 그랬을 때 장소 관련 키워드 보통 잡아 푸는데 뭐 이번 시험에는 패스트리 같은 거 주고 빵집이 나오거나 뭐 휴대전화 사러 가서 뭐 대부분 이 많이 나오죠. 빵집하고 전자제품 하는 가게는. 토익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는 가게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자들이 누구냐 소속 얘기했을 때 그분이 무슨 뭐 토마토 작물 얘기를 하니까 농장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어떤 답들을 추론하는 이런 키워드들을 평소에 잡아내는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키워드 중에 이번 시험에서는 시간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8월 27일 시험에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문제 중에 시간이 언급되면 그 시간이 나오는 지점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또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총 5문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까 기술서 잠깐 봤었는데 또 제가 예를 좀 갖고 왔습니다. 뭐 시험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시간이 나와요. 이렇게 지난주에 남자가 뭐 했을까? 그래서 디드면 과거 시제니까 굉장히 초반을 노리셔야 되고 근데 이제 시간 키워드 문제의 특징이 예전엔 시간을 먼저 앞에 줬는데 요즘 뒤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초반부터 명사 동사를 듣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실례합니다. 샀어요. 뭐를 끝 뒤에 보면 지난주 있으니까 중간을 모르셔도 지난주에는 컴퓨터를 샀으면 알 수 있죠. 그럼 내려오면은 컴퓨터를 더 크게 아이템으로 바꾸고 이런 게 패러프레이징인데 또 봇은 똑같이 폴셔스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공략해서 노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캐닝이라고 해서 독해에서도 기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부상 문제들이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좀 쉽게 준 것들은 쉽게 구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답을 끌고 나오는 표현들도 좀 평소에 제가 수업 때 많이 강조를 하는 거지만 제안을 한다 그러면 후반부 노리시는 건 많이 아시는데 이 어떤 표현이 끌고 나오는지 알면 더 좋은데 예를 들면 이번 시험에서는 제안 문제가 2개 있었는데 뭐 같이 제안하는 남자가 뭐 할까? 우리 둘 다 뭐 할까? 그러면 보통 why don't we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요즘. why don't인데 why don't we 떨어져요? why don't we 이렇게 또는 상대방한테 할 때는 why don't you를 써요. 그러니까 어쨌든 suggest는 why don't하고 되게 친한데 이게 짝이잖아요. part 2의 짝처럼. 특히 이제 we를 주면 같이 하자는 거, you를 주면 너한테 하자는 거. 리마인드 문제가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제 리마인드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don't forget to 잊지 마세요를 확실하게 하세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전통적인 표현들이 이번 시험에 다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이런 준비들을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좀 나름 정리를 하면서 연습하신 분들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또 잘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 연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Part 4로 갑니다. Part 3, 4는 거의 뭐 비슷한 형태로 풀긴 합니다만 Part 4는 이번에 성어 속도는 빨랐지만 패러프레이징이 안 된 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성적대가 조금 낮으신 분들은 그대로 들려줘도 놓치죠. 왜냐하면 이게 답을 앞에 탁 던져줄 때 보기를 눈으로 탁 찍어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답을 많이 놓치세요. 그러니까 답은 처음에 나왔는데 뒤에서 답을 찾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장 단위의 긴 보기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기 요약하는 연습들. 그 다음에 경제 관련 지문이 하나 등장을 했었는데 그 인수합병 지문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뭐 문제 유형을 떠나서 내용이 좀 무거운 편이죠. 그래서 Part 4는 또 복병이 단어들 그리고 배경 지식이 없었을 때 난이도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잘 보면은 Part 7에 나왔던 지문들 중에 쉬운 거 또는 Part 7에 많이 나오는 지문들을 조금 LC적으로 쉽게 만들어서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Part 7 독해 공부를 하시면 Part 4도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비슷한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얘 한번 볼까요? 시각정보 문제에서 경제 관련 지문이 나왔었는데 아까하고 패턴은 똑같아요. 시각정보 문제 푸는 방법 아시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어떤 회사를 벌써 인수합병 그러면 무거우니까 그래서 회사를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제 제가 드린 건 약간 변형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는 회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느냐 뭐 실제 시험에서는 회사를 구매하는 걸로 나왔지만 이렇게 그래프를 줬어요. 막대 그래프를.
A 제품, B 제품, C 제품, D 제품 직접 들려주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각정보 연계 문제에서 직접 들려주죠. 그럼 표를 안 봐도 되잖아요. 저희는 A 제품 살 거예요. 그럼 표 안 봐도 되지. 이러면 오답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정보를 무조건 봐야 돼. 또 하나의 유형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A 제품은 할 때 바로 찍으면 틀려요. 시각정보를 이렇게 풀면 안 되지. A 제품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하자면 이 제품은 죽어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요 제품 A, B, C, 물론 밑에 나왔겠죠. X축에. 요거는 말을 못 하니까 나머지 항목이 이거죠. 이게 그래프가 되든 표가 되든 푸는 방법 똑같으니까. 그럼 7,000이냐, 2,000이냐, 4,000이냐, 5,000을 줄 텐데 이거 다 해석을 못 해도 여기 4,000만 들어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해석하자면 A 제품은 너무 비싸고 B 제품 우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A, B를 던져주긴 했지만 함정인 거고 오히려 4,000불이면 딱 맞아. 그럼 4,000불만 좋지 C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C라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들어보면 C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시각정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항목이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뭐 4개로 늘어나고 막 함정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에 시각정보는 조금 평이했었다. 내용은 어렵지만 푸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기본적 패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연습하셨다면 4,000불 듣고 바로 찍을 수 있었던 뭐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내용은 물론 어려웠었지만 펄3하고 비슷합니다. 김보기 미리 요약하셔서 한 번이라도 읽어두면 좀 풀기가 쉬울 거고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 한 10개 정도 돼요. 펄4는 펄3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공부하실 때 내용질 정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LC이긴 하지만 지문을 좀 많이 읽어봤으면 특히 이제 해석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읽다 보면 내용을 알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덮고 들어도 들리죠. 왜냐면 내용을 아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많이 나오는 게 전화 메시지, 회의에서의 발췌문, 뭐 일기예보, 광고, 소개. 그러니까 기본서를 보시면 어느 출판사에 나온 기본서나 펄4는 그렇게 지문의 주제별로 유형이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연습이 4에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경 지식 쓰는 거, 이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릴 게 이건데 조금 지치셨을 수도 있죠. 저는 뭐 신나게 강의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틀리죠. 운전하는 사람 너무 신나는데 막 옆에 탄 사람 멀미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신나는 것 같아요. 강의하는 게. 여러분 시험 보는 건 괴롭지만 뭐 하나라도 더 알려드린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이게 약간 나이는 들었지만 떨리는 경험이죠. 잘 몰랐던 사람이 선생님 강의 듣고 막 잘 알게 되고 이러면 너무너무 놀라요. 보람이 너무 있는 거예요. 점점 그런 것 같아요. 강의하면서부터. 예전에는 막 자기 만족을 했었는데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막 강의를 이상하게 제가 막 무너지고 막 개그를 하고 이래도 여러분이 성적 올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을 100% 활용하라. 이거 좀 볼까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뭐 수능에서든 뭐 공무원 시험에서든 선생님이 너무 많이 얘기하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다. 문제 속에 어떻게 답이 있어요. 들어야 알지. 근데 진짜 답이 있어. 그러니까 펄4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세 문제는 형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 개의 문제가 서로 내용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좀 보여드리면 이 배경 지식 쓰는 건 제가 수업 때도 많이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특히 이제 높은 단계에 있는 반에서 특히 이제 잘하시는 분들 간혹 놓쳤을 때 답을 배경 지식 활용하시면 답들이 의외로 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서 좀 어려웠다고 얘기했던 시각정보 연계 문제, 저는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시험 볼 때. 시험에서는 기차표였었는데 제가 여객선표로 좀 바꿔놨고요. 형태는 좀 비슷합니다. 1번 문제가 이거였어요. 왜 지연이 되느냐. 문제 이미 줘요. 딜레이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답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비행기든 기차든 배든 보통 이제 날씨나 기계 결함, 이게 상식이죠. 물론 답은 날씨였었어요. 이것도 약간 상식으로 풀 수 있고, 배경시.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2번 문제인 거예요. 표에 맞지 않은 정보는 이렇게 나왔어요. 비슷해. 표에서 수정돼야 될 게. 그러니까 틀린 게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듣고 사실 풀어야 되는 시각정보 연계 문제라 부담이 되는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시험장에서 이건 답이 바로 B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좀 생각을 해봐야 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작정 뭐 듣고 푸는 게 능사는 아니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연이 됐잖아요. 이미 지연의 이유니까. 배는 늦게 뜬단 말이에요. 기차는 늦게 뜨는데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냐.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착지를 못 바꾸죠. 이 기차가 늦게 된다고 너는 부산 가야 되는데 이번에 늦었으니까 대구에서 내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도착 시간은 바뀔 수 있죠. 왜냐면 늦어졌으니까 6시에 못 가겠지. 이건 뭐 상식적으로 바뀌는 거고. 좌석 번호를 바꾸는 건 너무 과혹하지 않나? 늦어졌으니까 너는 2등석이었는데 그냥 너는 저기 가서 가. 이렇게 바꾸진 않아요, 좌석을. 그 다음에 승선자, 뭐 거기서는 사실은 플랫폼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바꾸는 경우도 그렇게 드물죠. 기차 같은 경우가 이게 원래는 기차였으니까 철로를 바꿀 수가 없죠. 늦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건 물론 다른 게 바뀔 수는 있어요. 좌석 번호 바뀔 수도 있고 정말 승선장 바뀔 수도 있지만 100% 바뀌는 건 도착 시간. 이건 그냥 봐도 B인 거야. 안 들어봐도 당연히. 이런 문제가 꽤 있었어요. 뭐 이제
그게 아마 다른 파트2에서도 나왔었던 건데 뭐 다른 걸 한 번 더 구두로 말씀드리면 뭐 의도 파악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가이드야. 그래서 지난가 좀 바꿀까요? 제가 너무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 좀 바꿀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 토익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한테 이 부분은 좀 강조를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어려울 수 있죠. 그 의도가 뭔지.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난 토익 시험을 봤는데 우리 학생들을 잃어버리면 그게 바로 나온다고요. 지면에. 그럼 이걸 보면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화자는 선생님이다. 그 문제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낸 건 아니지만 문제를 내다 보니 이런 틈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면 안 들어도 이 사람이 있구나 이런 걸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숨겨진 한 10% 정도를 찾아내신다 하더라도 좋은 성적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총평 강의할 때 계속 이런 것들 설명드리고 시험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서너 문제 이상은 읽고도 푸는데 그런 노하우들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물론 수업 때는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연습이 또 평소에 많이 돼서 중간중간에 제가 작두탄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고 막 농담처럼 얘기합니다. 제가 청취 안 하고 읽기만 해도 여러분 이길 수도 있어요. 이런 농담처럼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꼭 들어서만 답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숨겨진 어떤 유형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신나게 강의를 했습니다만 또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지겹거나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숙지를 해보시다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길들이 보일 거고요. 또 공부하시다가 지치실 때도 있고 또 애시 같은 경우는 뭐 답을 모른다기보다는 복습 방법 이런 걸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항상 뭐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뭐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선생님 명단기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학습 질문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 여러분 강의를 하고 여러분 만나고 뭐 인간활동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 고민 상담 이런 것도 굉장히 제가 좀 보람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라 제가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 보고 답글을 제가 직접 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고민되는 게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선생님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기쁘게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많이 이렇게 소통하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또 8월 27일 시험 본 다음에 시험 분석 잘해서 여러분 도움 될 수 있도록 또 총평들 계속 준비할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팅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시험 잘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한 만큼 오는 게 토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노력하시면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영어고 토익이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화이팅!